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쉽게 좀 편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벽 기상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. 어떤 책으로 했냐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했어요. 오늘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들, 저희 소치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에서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 책. 저는 그런 책이 가장 좋은 책을 생각하는데요. 근데 이 책은 정말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요. 네, 첫 번째는요. 내가 부자라서 좋은 점 하나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.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.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파산 직전 상태였거나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. 근데 저도 이 부분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. 외식도 돈이 아까워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.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것들도 항상 가격을 많이 봤어요. 메뉴의 가격을 보면서 좀 더 저렴한 걸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저만의 일을 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변했던 것. 그게 가격에 연연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.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배달시켜서 먹이고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게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과 후에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엄청 부자인 사람은 아니지만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때 가장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잖아요. 요런 것에도 내가 뭔가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두 번째 부분은요. 하루 16시까지 일할 수 있겠는가?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.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?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 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?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.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때 약간 선입견이 뭐냐면 부자인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부자인 분들을 제가 살펴보잖아요.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세요.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그걸 끝냈을 때 느끼게 되는 성취감.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. 어떤 기간 동안은 희생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희생도 없이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쉽게 좀 편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뭐 그런 요령이 없나요?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요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그렇게 얻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저만의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도 생각했었고, 제가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가 많은 시간을 밀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쵸. 사람도 안 만나고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부동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제가 시간을 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누군가한테 부동산이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소치님들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.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.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.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합격, 불합격 도장을 찍는 사람은 없다.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은 당신이다. 당신이 그것을 만든다. 당신이 결정한다.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. 우리는 항상 뭔가 평가를 원하잖아요. 누군가 나를 좀 성공했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누군가 나 잘한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누군가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되돌아보면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. 나 너무 평범해.
나 왜 이렇게 못났지? 전 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저를 완전 이렇게 변하게 했던 게 뭐냐면,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어떤 한 구절을 봤는데, 그 책에 모든 사람은 아티스트로 태어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. 너무 충격을 받았죠. 나는 너무 평범하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, 내가 뭔가 예술적인 부분이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인가? 라는 딱 깨우침을 받은 거죠. 그쵸?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글도 써보고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의 저에 비하면 더 자신감도 생겼고 뭔가 조금 차별성도 생겼고 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저에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. 그 예전의 저와 비교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성장해 있거든요. 그쵸?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내가 평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잘한다고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부동산을 사라. 어떤 부동산이든 없는 것보다 낫다.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해도 결국에는 5년, 10년, 20년,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. 지금 당신의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살아. 부동산에 사라는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. 제 채널 보시는 저희 소찌님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. 저 역시 그렇잖아요. 그쵸?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단기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빠지니까 계속 빠지겠지. 되게 단기적으로 보거든요. 아니면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길게 보면 사실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침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딱 잡고 보더라도 처음에 그 아파트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보시면요.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. 자재비도 올라가고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결국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어요. 모든 사람이 새 아파트, 비싼 아파트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. 결국에는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길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거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여력이 되는 수준에 사라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이 제가 늘 드리는 이 말 있잖아요. 나의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.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누구든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죠. 근데 내가 그만큼 여력 안 되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. 내가 살 수 있는 그 선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를 사는 선택도 너무 좋습니다. 그걸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게 보면요.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. 그래서 특히 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마인드셋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확실히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. 아니면 나는 갈아타기 할 준비가 되어 있어. 아니면 나는 지금 집이 한 채인데 한 채를 더 살 준비가 되어 있어.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까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여력이 되는 한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혼란스럽고 하겠지만 내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